안녕하세요. 별코딩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읽다 보면 이런 거나 이런 거 또는 이런 코드 본 적 있죠? 이런 문법을 구조 분해 할당이라고 합니다. 구조 분해 할당은 배열이나 객체를 분해해서 각각의 값을 개별적인 변수에 담는 표현식이에요. 구조 분해 할당을 사용하면 배열이나 객체를 더 간결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 코드의 양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열 구조 분해 할당과 객체 구조 분해 할당 이 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구조 분해 할당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배열 구조 분해 할당을 살펴볼게요. 저는 애니멀스라는 배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배열 안에는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오리 이렇게 3개의 문자열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요소인 강아지를 dog라는 변수에 담을 거고 두 번째 요소인 고양이를 cat이라는 변수에 담을 거예요. 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방법이 있죠? 먼저 dog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animals 배열에 첫 번째 요소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엔 cat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animals에 두 번째 요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문제 없지만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 분해 할당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구조 분해 할당을 사용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개별적인 변수에다가 할당해 볼게요. 우리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 거니까 const 이렇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배열을 나타내는 대괄호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equal을 쓰고 animals 배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면 대괄호 안에 첫 번째에 있는 dog 변수에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로 있는 cat 변수에는 두 번째 요소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잘 들어갔는지 변수를 출력해서 확인해 볼게요. 출력해보면 강아지와 고양이 요소들이 잘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다가 원하는 변수 이름을 적어 놓으면 각각의 이름에 해당하는 변수가 생성되고 애니멀스 배열을 분해해서 각 요소를 같은 순서에 있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배열 구조 분해 할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니멀스 배열에 있는 세 번째 요소인 오리도 받아오고 싶다면 이렇게 뒤에다가 변수 이름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duck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첫 번째 요소인 강아지와 세 번째 요소인 오리만 필요하고 두 번째 요소인 고양이는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처럼 모든 요소들을 연이어서 전부 받아올 필요가 없을 때는 필요 없는 변수를 그냥 빼주면 됩니다. 여기 대괄호 안에 있는 cat을 이렇게 빼줄게요. 이 쉼표 사이는 그냥 비워두면 돼요. 그리고 나서 cat을 지우고 다시 콘솔에 출력해서 확인해보면 강아지와 오리가 잘 받아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네 번째 요소를 받아오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다시 여기다가 cat을 집어넣어주고 존재하지 않는 네 번째 요소로 cow를 받아오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cow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콘솔에 출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출력해보면 undefined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존재하지 않는 네 번째 요소에 접근하려고 했으니까요. 자, 근데 만약 undefined가 나오는 게 싫다. 그럴 때는 여기 cow에다가 이렇게 기본값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콘솔에 출력해보면 우리가 기본값으로 넣어준 대로 소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수에 기본값을 넣어주면 배열을 분해해서 가져온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undefined 대신 우리가 넣어준 기본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요소인 dog에다가 기본값을 넣어볼게요. 기본값으로는 꽥꽥 이렇게 넣어주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dog과 cow를 둘 다 한번 콘솔에 출력해볼게요. 콘솔을 확인하면 오리와 소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dog에 해당하는 요소는 이미 animals 배열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값이 아니라 존재하는 값인 오리가 dog에 할당이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재밌는 게 더 남아 있어요. 우선 코드가 다 보이게 요거 조금만 작게 해줄게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animals 배열에서 구조 분해 할당으로 요소를 변수에 할당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배열로 따로 모아서 새로운 변수에다가 할당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리 뒤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소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준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만 변수로 빼오고 나머지 것들은 배열 형태로 가져오고 싶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여기 있는 거 다 지워주고 첫 번째 요소인 강아지와 두 번째 요소인 고양이를 할당해줄 변수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점점점을 넣어주고 그 뒤에다가 배열을 담을 변수의 이름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다 출력해 볼게요. dog, cat, 그리고 rest. 자, 출력을 해보면 강아지와 고양이 잘 출력됐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배열 형태로 할당을 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문법이 하나 나왔죠? 이 점점점, 이 점점점이 뭘까요? 이 점점점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스프레드 연산자 또는 나머지 구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스프레드 연산자로 부를게요.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맨 뒤에다가 변수 이름을 붙여주면 나머지 요소들을 다 모아다가 이 안에다가 배열로 할당해 줍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열을 구조 분해 할당해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재밌고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팁입니다. 변수값 교환하기. 자, 여기 A와 B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A는 1을 할당받았고 B는 2를 할당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A와 B의 값을 서로 교환하고 싶어요. A의 값을 B가 가지고 있는 2로 할당해주고 싶고 B의 값은 A가 가지고 있는 1로 할당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유명한 방법이 하나 있죠? 먼저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안에다가 A의 값을 할당할 거예요. 그러면 템프는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A에다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할당해주면 A는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에다가 템프가 가지고 있는 1을 할당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B는 1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는 A와 B의 값을 교환해 줄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A는 2, B는 1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구조 분해 할당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훨씬 더 간결하고 간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구조 분해 할당을 사용해서 해볼게요. 자, 우선 대괄호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A와 B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대괄호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B와 A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A와 B를 출력해보면 A와 B의 값이 서로 교환되어서 A는 2, B는 1을 잘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let이나 const를 붙여주지 않은 이유는 이미 A와 B라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선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를 볼게요. 이 부분이 구조분해 할당이죠. 구조분해 할당을 사용하면 배열의 첫 번째 요소는 여기 있는 첫 번째 변수에다가 할당되고 배열의 두 번째 요소는 여기 있는 두 번째 변수에다가 할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값을 교환할 수 있었던 거죠. 임시 변수 없이 말이에요. 요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두 번째 팁입니다. 함수에서 반환된 배열을 구조 분해 할당하기. 자, 저는 getAnimals라는 함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함수는 강아지, 고양이, 오리가 들어있는 배열을 하나 반환합니다. 여기 아래다가 이 함수를 호출해서 animals 배열로 받아오는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이렇게 animals 배열을 받아오고 그 아래다가 animals의 첫 번째 요소를 dog 변수로 받아오고 두 번째 요소를 cat 변수로 받아와서 콘솔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봤어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dog와 cat을 따로 만들어서 번거롭게 animals 배열의 몇 번째 요소 이렇게 접근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이 animals를 지우고 이 자리에서 곧바로 dog와 cat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다시 콘솔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가 잘 받아와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로부터 배열을 받아온 그 즉시 구조분해 할당을 해주는 방법은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리액트를 공부하실 예정이라면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열 구조 분해 할당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객체 구조 분해 할당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객체 구조 분해 할당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객체를 다룰 때 작성해야 되는 양의 코드를 줄여줍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애니멀스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줬는데요. 이 객체는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오리를 나타내는 키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값들을 변수로 빼올 때 보통 이렇게 하죠. 도그 변수에 강아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니멀스 객체 안에 있는 도그 이런 식으로 점을 사용해서 접근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구조 분해 할당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점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따로 변수에 할당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 구조 분해 할당을 사용해서 이 코드를 더 간결하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여기 있는 것들은 지워주고 이제 객체 구조 분해 할당을 써볼 건데요. 먼저 우리는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const라고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다가 객체 안에 있는 키와 같은 이름의 변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뭐가 있죠? dog, cat, 그리고 dog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equal animals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변수들을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콘솔에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오리가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객체 구조 분해 할당은 배열과는 다르게 대괄호가 아닌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의 이름은 객체 안에 있는 키값과 동일해야 돼요. 이렇게 객체를 구조 분해 할당하면 애니멀스 객체를 분해해서 도그 키에 해당하는 강아지는 도그라는 변수에 넣어주고 캣 키에 해당하는 고양이는 캣이라는 변수에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괄호 안에 변수를 넣을 때 변수의 이름을 키값과 동일하게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캣을 도그 앞에다 둬도 똑같이 잘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동물 중에 강아지와 고양이만 받아오고 싶다면 구조 분해 할당할 때 그냥 이 덕을 빼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콘솔에 출력해보면 강아지와 고양이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조 분해 할당을 하기 전에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이미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멍멍이. 이런 식으로 도그라는 변수가 이미 존재하면은 우린 더 이상 여기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없으니까 강아지를 구조 분해 할당해서 가져올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구조 분해 할당해서 가져오는 도그를 다른 이름의 변수로 바꿔주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다가 땡땡 이렇게 붙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을 도그 네임으로 바꿔주면 더 이상 여기 있는 도그 변수와 충돌하지 않겠죠? 자, 이제 이거를 새로운 줄에다가 잘 되는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멍멍이는 위에서 먼저 선언된 변수에서 가져온 거고 그리고 강아지는 우리가 이렇게 구조분해 할당해서 가져온 강아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거 원상복구 해줄게요. 도그네임도 지워주고 자, 그럼 이번에는 구조분해 할당을 할 때 객체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의 변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카우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이 카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예상했듯이 undefined가 들어있습니다. 객체 안에 카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본값을 넣어주므로 이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없을 경우 대체될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뒤에다가 equal 표시를 쓴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기본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소라고 한번 넣어봤고요. 이걸 실행해보면 카우는 기본값인 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객체 안에 존재하는 도그에다가 기본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면 이 기본값은 사용되지 않겠죠? 이미 여기 강아지라고 값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어때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만약 객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필요한 것들만 변수로 따로 받아오고 나머지는 하나의 객체로서 받아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열을 볼 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점점점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콘솔 로그들은 지워주고 여기 이 안에도 비워줄게요. 자, 이제 우리는 강아지를 하나의 변수로 이렇게 받아오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인 고양이와 오리는 따로 객체로 모아서 받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다가 점점점을 사용하고 객체로 담아줄 변수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그와 레스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더그는 강아지로 잘 받아와줬고 이 레스트는 나머지 동물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객체 형태로 받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이 레스트의 이름은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가 객체 구조 분해 할당이에요. 그럼 이제 이 객체 구조 분해 할당을 더 유용하고 멋지게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팁입니다. 반복문에서 구조 분해 할당하기. 저는 이렇게 users라는 배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배열 안에는 사용자를 나타내는 두 개의 객체가 들어 있습니다. 각 객체는 name과 age라는 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 배열을 돌면서 각 사용자의 이름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for문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name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for const user of users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용자를 유저 변수로 받아온 다음에 console log user.name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름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철수와 0이 성공적으로 잘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문제 없지만 구조 분해 할당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유저는 배열 안에 있는 객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저라는 변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곧바로 구조 분해 할당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name을 그대로 적어주면 name 키에 해당하는 값이 곧바로 name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name을 바로 출력을 해줘도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팁입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된 객체를 구조 분해 할당하기. 저는 이렇게 user라는 객체를 하나 준비했고요. print user라는 함수도 준비했어요. 이 함수는 user라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는데요. 그냥 유저의 이름은 뭐고 몇 살인지 출력해주는 함수예요. 이 print user 함수에다가 여기 있는 유저 객체를 이렇게 넣고 실행시키면 철수님은 25살이에요 라고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user.name, user.age로 이름과 나이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조 분해 할당을 하면 코드의 양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user라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통째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곧바로 구조 분해 할당을 해줄 수 있습니다. name과 age를 곧바로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서 유저를 지워주면 조금 더 코드의 양이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똑같이 철수님은 25살이에요 라고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열과 객체의 구조 분해 할당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